오전 시간의 마지막 시간, 마지막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까 우울을 다뤄봤다면 불안 다루기 파트입니다. 불안의 상담 과정에 대해서는 이제 인지행동 모델을 설명하는 거 우리 같이 한번 해봤고, 그 다음에 연습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해서 얘기해주는 게 필요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불안 증상을 한번 체크해 보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이 불안한 게 어느 정도인지 한번 체크해 보는 것들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내담자와 함께 증상을 한번 파악하고 그 다음에 상담 목표를 설정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담자가 있다 생각하시고 한번 해보시겠어요? 최근 사건에 대한 이야기 및 내담자 행동 분석을 할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물어보면서 상담 시간에 다루고 싶은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게끔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불안의 특징적인 행동 중에 한 가지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회피, 피하는 거. 불안하니까 그 상황을 피하거나 그 사람을 만나는 걸 피하거나 하는 것들을 회피라고 하는데, 또 한 가지는 회피와 비슷하게 안전 추구 행동이란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교류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 라고 했을 때, 나는 사람을 만나는 게 굉장히 불편하고 두려워요, 불안이 있어요 라고 한 사람은 그런 자리에 가능하면 안 가겠죠. 가능하면 빠지거나 가능하면 다른 사람을 보내거나 할 텐데,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다 라고 하면 가서 아무도 안 보이는 맨 뒷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는다든지, 또는 그 자리에 앉아서 핸드폰을 계속 하면은 다른 사람이 말을 걸 수가 없잖아요. 바쁜 것처럼 핸드폰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결국엔 안전 추구 행동인 거예요. 불안하니까 회피를 지금 할 수 없지만은 그 자리에서 내 불편한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 하는 행동들, 그런 것들 또한 사실은 안전 추구 행동이란 불편한 마음을 없애기 위해 하는 행동으로 일시적으로 불편한 마음을 없앨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결국에는 그 원리는 회피와도 같습니다. 결국에는 그 사람들과 얘기하지 않았고 내가 뒤에 빠져서 교류하지 않았잖아요. 결국에는 그 장면을 회피한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그 두려움이 반복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안전 추구 행동에 대해서도 여기 나온 것처럼 설명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내담자와 목표를 또 합의하는 것까지. 근무 중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더 많이 불안해 보이고 초조하신 것 같아요. 누구씨의 불안을 감소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할 일이라 생각하는데 어떤가요? 불안한 것들이 좀 나아지면 좀 어떨 것 같나요? 라고 하면서 목표를 설정하는 것들, 그 목표를 합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우리가 우울해서 쭉 한번 봤기에 불안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인지행동 치료 이 모델에 대해서 심리교육을 해주고요. 이 심리교육은 부록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는 불안에 대해서, 아까 우울에 대해서 심리교육 했었죠. 그것처럼 불안에 대해서도 이제 심리교육을 하게 됩니다. 이제 불안에 대한 심리교육은 64쪽에 있습니다. 64쪽에 심리교육을 하는 것들이 쭉 있어서 그림 15 불안 심리교육이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얘기해 주시면 돼요. 불안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도 누구나 경험하는 심리적 현상으로 개인이 현실적인 위험이나 위협을 지각할 때 경험하게 됩니다. 불안 반응은 개인에게 있어서 위협에 대비하고 경계하는 역할을 하고, 이런 점에서 불안은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적극적인 반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적당한 불안과 긴장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좀 더 일을 잘할 수 있고 좀 더 생산적으로 할 수 있게도 됩니다. 그런데 불안이 문제가 되는 때는 언제냐면은 특별한 이유가 없이 계속 실제적인 위협과 위협의 정도보다 지나치게 계속 불안해하는 경우,
불필요하고 지속적으로 경험할 때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고통을 받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것들, 수행해야 될 것들이 잘 되지가 않고 대인관계를 좀 기피하게 되고 전체 생활이 흐트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거는 지금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불안이고 그거를 극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정상적인 우리가 흔히 느낄 수 있는 불안도 있다. 근데 과도한 경우에는 이거는 지금 나의 일상생활이나 직업, 수행 능력들을 제한시키고 있기에 이것들은 좀 극복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해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불안이 이런 거구나라고 알게 되었으면은 이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과 공황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혼재되어 있어요. 그것들에 대해서도 좀 명확히 좀 심리 교육을 할 필요가 있는데 먼저 불안은 무엇인가 하면은 스트레스나 위험, 고통이 예상되는 그 상황에서 사실 그때 경험할 수 있는 건데 어떤 특정 재상은 없어요. 뚜렷한 원인이 없이 생기는 불쾌하고 모호한 두려움을 우리는 불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불안하면은 신체적인 반응은 아까 봤다시피 숨이 되게 가빠지고 호흡도 빨라지고 그 다음에 심장도 빨리 두근거리고 근육도 이완되기보다 딱 긴장이 되고 땀도 더 많이 분비되고 이러한 상태가 있게 되죠. 정신적인 반응으로는 뭐 긴장, 우울감 이런 것들을 호소할 수도 있습니다. 공포의 경우에는 뭐냐면은 이번에는 뚜렷한 두려움의 대상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거미를 보면은 두렵다. 거미 공포증 이런 식으로 두려움의 명확한 대상이 있을 때는 공포라고 하고요. 공황은 뭐냐면은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나 호흡곤란 이런 것들이 생길 것 같은 그러한 느낌들. 그래서 극심한 불안이 이제 불안 발작 증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것들, 결국에는 이제 그러한 호흡곤란, 심장마비가 될 것 같은 신체적인 느낌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들을 공황이라고 합니다라고 하면서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이 수준이 그냥 일상적에서 느낄 수 있는 괜찮은 수준인지 아니면은 지금 좀 해결해야 되는 수준인지 한번 파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파악을 한번 해봤다면 66쪽에 보면은 불안을 경험하면서 이와 같은 인지 왜곡, 우리가 앞서서 인지 왜곡 배웠죠. 인지 왜곡들이 있는데 내가 자주 하는 생각들에 한번 체크해 봅시다 라고 하면서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죠. 닥치지도 않는 상황을 크게 걱정하는지 위험에 처했을 때 자신이 처리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지 사소한 거에 크게 걱정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체크하면서 내가 지금 이런 생각으로 인해서 불안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파악할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에 대해서 심리교육을 한번 해봤다면은 아까 전에 우울에서는 행동적인 기법으로 뭐가 나왔었죠? 행동이 에너지 수준이 떨어져 있으니까 행동을 활성화시키는 것들이 나와 있다면 이번에 불안의 경우에는 이번에 행동적 기법으로는 이완 훈련입니다. 그래서 아까 불안할 때 신체 생리적 반응들이 심장이 빨리 두근거리고 호흡이 가빠지고 그리고 손에 힘이 들어 어깨에도 긴장이 되고 이렇게 우리가 뭔가 위험한 거를 방어해야 될 때 느껴지는 그 불안에 대한 몸의 상태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막 긴장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 이 몸이 이 상태에서는 어떠한 생각을 수정하거나 또는 무언가 할 때도 계속 긴장되어 있는 상태여서 계속 불안을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정과 신체는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빠른 호흡과 느린 호흡에도 차이가 있고 그리고 긴장된 것이 있으니까 우리 몸을 이완을 시켜주면은 조금은 불안의 수준이 낮아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또 한 가지 뭐냐면 긴장한 상태와 이완한 상태가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완한 상태는 편안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긴장된 것을 이완한 편안한 상태로 낮춰주면서 우리가 불안을 좀 조절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바로 이완 훈련입니다.
그 훈련에 대해서 제가 한번 쭉 설명을 드렸는데 한번 여기에 또 이 훈련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설명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네, 이렇게 이런 훈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나서는 그러면 두 가지가 있댔잖아요. 호흡법과 점진적 근육 이완법. 이것들을 이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일단 호흡법을 보시면은 느린 호흡과 또 빠른 호흡들을 차이를 한번 느껴볼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안내를 드릴 테니 여러분들이 이거를 따라오는 내담자라 생각하시고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완 훈련의 첫 번째 방법은 호흡법입니다. 깊고 느린 호흡은 몸의 긴장감을 떨어뜨리고 각성 수준도 낮춰줍니다. 그런데 또한 호흡은 몸을 이완시킬 뿐만 아니라 혈액 속에 그 산소 이동을 증가시켜서 운동 능력도 또 촉진시킵니다. 그럼 빠른 호흡을 한번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빠른 호흡은 그냥 이렇게 빠른 호흡을 해보시면 됩니다. 한번 10번 정도 빠른 호흡을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네, 한번 해보셨나요? 해보고 나니 느낌이 어떤가요? 지금? 네, 좀 긴장되고 좀 심장도 더 두근두근 좀 빨라지고 이런 것들이 느껴지죠. 네, 이게 바로 빠른 호흡이고 우리가 긴장되거나 불안할 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빠른 호흡을 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깊고 느린 호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10번 정도 천천히 느리게 한번 호흡을 해보겠습니다. 네, 해보시니 이번에 몸의 느낌은 어떤가요? 좀 편안한 느낌, 좀 이완이 되는 그런 느낌이 느껴지시죠? 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빠른 호흡과 느린 호흡의 차이를 한번 경험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약간 편안한 호흡법들을 연습하는 것들이 우리의 몸의 상태와 불안을 조절하는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번에는 복식 호흡 훈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복식 호흡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 호흡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이 복식 호흡을 어떻게 할지 알려주고 같이 해보는 건데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이번에도 내담자라 생각하시고 한번 따라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복식호흡 설명하기 여기 68쪽의 부분을 제가 한번 읽으면서 말씀드려볼게요. 호흡에는 가슴, 즉 갈비뼈가 움직이는 흉식호흡이 있고 배, 즉 갈비뼈가 명치 부분을 가로질러 위치한 횡격막이 움직이는 복식호흡이 있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 배가 나오고 내쉴 때 배가 들어가도록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가 나거나 놀라거나 흥분된 상태에서는 어떻게 호흡을 하나요?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호흡하는 것 같으세요? 화가 나거나 놀랐는데 복식 호흡 하시는 분 계세요? 그렇지 않죠? 되게 짧고 빠르게 씩씩된 하는 휴식 호흡을 숨을 몰아쉬면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숨을 쉴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흉식 호흡을 계속하면은
호흡이 좀 어지럽거나 또는 좀 불안하게 만드는 그러한 특성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복식 호흡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긴장이 완화되고 편안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번에는 복식 호흡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69쪽에 있는 걸 그대로 한번 해드릴게요. 아, 이런 거구나 하고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복식 호흡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들이마신 속도보다 더 천천히 숨을 내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 배에 풍선 하나가 갈비뼈와 복부 그 사이에 있다고 상상해 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눈을 감고 편안한 자세를 취한 상태에서 풍선 하나가 갈비뼈와 복부 아래에 있다. 숨을 들이마실 때 풍선이 커지고 내쉴 때 풍선에 바람이 빠지면서 갈비뼈도 복부도 홀쭉해지도록 숨을 천천히 내쉬어주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숨을 들이마실 때 마시는 숨보다 더 천천히 호흡을 내쉬어주는 겁니다. 마음을 진정하거나 편안하게 하는데 중요한 점은 천천히 호흡을 내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해하시기 쉽도록 제가 4, 3, 5, 3 규칙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4초 동안 들이마시고 3초 멈추고 5초 내쉬고 3초 멈추고 이게 한 세트입니다. 네, 그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갈비뼈와 복부 사이에 풍선이 있다고 상상을 해보면서 자, 4초 들이마십니다. 자, 3초 멈추고 3, 5초 내쉽니다. 1, 3, 4, 5. 그 다음에 3초 멈추고 2, 3. 다시 한번 4초 들이마시고 3초 멈추고 5초 내쉽니다. 그리고 3초 멈춥니다. 이대로 자신의 호흡의 속도에 맞춰서 3번만 3세트만 반복해 봅니다. 네, 한번 해보셨나요? 지금 해보셨을 때 지금의 몸의 느낌은 어떤가요? 좀 이완이 된다. 네, 조금 편안함이 느껴질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호흡을 길게 내쉬는 거다. 근데 제가 지금 호흡을 빨리 하는 거 또는 복식 호흡하는 거 하고 나서 계속 질문을 드렸어요. 지금 어떠신가요? 몸의 느낌은 어떤가요? 우리가 내담자들에게 우리 동료들에게도 이거를 알려줬을 때 하고 나서 느낌이 어떻는지를 체크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했을 때 편안함을 느낀다는 거를 처음에 했을 때는 사실 그렇게 편안함을 많이 못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조금이라도 느꼈다면 우리가 자전거 연습하듯이 연습하는 게 필요하다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고 나서 좀 이완되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한번 몸의 느낌이 어떻는지 질문을 하는 것들도 유용한 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식 호흡을 했다면은 지금 이렇게 이완된 거를 언제 쓸 수 있으면 좋을까요? 내가 진짜 힘들 때, 불안했을 때 써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자전거 연습하듯이 연습이 필요하다. 특히 이완 훈련은 반복 연습을 했을 때 그 효과가 더욱더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흡법을 해봤다면은 이거를 과제로 우리가
내줄 수가 있습니다. 복식호흡은 매일 우리가 했던 거 한 5번 했었는데 10세트가 한 세트거든요. 10회가 한 세트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3번 실시합니다. 일상 후 또는 일과 중 또는 필요할 때 또는 취침 전에 이렇게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해서 짧은 시간을 내어서 언제 할지 계획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되게 쉽잖아요. 4, 3, 5, 3 이거를 반복적으로 매일 한번 연습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거는 하기 전의 느낌, 하고 후의 느낌을 다 체크해서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갈수록 하고 난 후에 좀 더 편안함이 느껴지고 괜찮네 라는 것들이 좀 인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야지 더 훈련을 할 수 있고 그 다음 일상에서 실제로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과제를 잘 해오시는 게 필요합니다 라고 한 번 더 강조해 주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도 부록에 워크시트로 있는 거라서 그걸 독사하셔서 어땠는지 그 집중도는 얼마나 집중됐는지 한번 체크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2가지가 있다 했는데 2번째는 이제 점진적 근육이완입니다. 그래서 근육이완법은 아까 전에 호흡을 통해서 했다면 이번에는 진짜 몸에 그 수축되는 근육들을 이완하는 방법으로 몸을 긴장시킨 후에 일부러 더 긴장시키고 풀어지고 긴장시키고 풀어지고를 반복하는 겁니다. 점진적 근육이완법에 대해서는 70쪽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내담자라 생각하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2번째 훈련 방법은 점진적 근육이완법입니다. 근육의 긴장과 이완의 느낌을 체험하며 점진적으로 내가 편안한 이완 상태에 이르게 하는 방법입니다. 점진적 근육 이완을 훈련하면 신체적으로 긴장 상태를 감지하는 능력이 향상되게 되고 긴장감을 느낄 때 빠르게 이완하게 도와주며 이를 통해 불안 수준 그리고 각성 수준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먼저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점진적 근육 이완을 하기 위해서 조용한 장소를 선택해서 편안한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만약 조용한 자세를 선택해서 누울 수 있다면 누워봐도 됐고 그러기 어려운 상황이다 괜찮습니다. 앉아있는 그 상태에서 편안하게 몸을 한번 자세를 취해보는 겁니다. 한번 편안하게 몸의 자세를 한번 취해보시겠어요? 취해보셨다면은 우리가 더 잘 나의 근육을 느껴보기 위해서 준비가 되면 부드럽게 눈을 감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눈 감는 게 불편하시면은 그냥 눈을 내리셔서 바닥을 바라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먼저 얼굴의 근육을 모두 수축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3초 그리고 한 번에 풀어봅니다. 다시 한번 얼굴을 긴장시키고 얼굴의 모든 근육을 그리고 편안하게 모든 걸 놓아줍니다. 이번에는 어깨를 한번 긴장시키며 조여보고 1, 2, 3 그리고 한 번에 편안하게 풀어보며 편안하게 풀린 그 느낌을 한번 느껴봅니다. 다시 한번 어깨를 조여보고 한 번에 호흡과 함께 편안하게 긴장을 덜썩 내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더 내려가서 손으로 가겠습니다. 양손을 주먹을 꽉 세게 한번 쥐어봅니다. 5초 동안 1, 2, 3, 4, 5 이제 한 번에 편안하게 손을 풀면서 손의 느낌을 한번 느껴봅니다. 다시 한번 손을 꽉 조여보고 2, 3,
이런 식으로 해서 배와 그 다음에 무릎과 발까지 한번 쭉 해보는 건데요. 손이나 얼굴을 이렇게 긴장했다 풀어질 때 여러분들 어떤 것들 좀 느끼셨나요? 어깨를 올렸다 털썩할 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긴장된 거 많이 느끼는 것보다 긴장됐다 풀어지는 그 이완되는 순간에 약간 되는 순간들이 있으시죠? 그 순간들을 경험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점진적 근육 이완법도 이렇게 과제로 매일매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제시를 해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외에 70쪽에 보면은 레몬 짜듯이 좀 상징을 이용해서 레몬 짜듯이 이완 훈련하는 법 또는 고양이처럼 몸을 쭉 뻗으면서 이완 훈련하는 법도 있으니 이걸 안내하시면서 한번 스스로 먼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불안 사고, 우리가 행동적 개입했다면은 불안 사고를 변화시키는 방법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했던 사고 기록지를 한번 작성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매일 또는 불안할 때마다 그것들을 한번 작성해 보게끔 하고요. 불안한 내담자가 자주 하는 사고 인지적 왜곡은 뭐냐? 파국적 사고, 최악의 상황을 떠올리는 거가 가장 특징적인 인지 왜곡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사고의 가장 특징적인 것이 파국적 사고. 다 망하면 어떡하지? 내가 모든 걸 다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런 것처럼 있을 수 있는 경우의 수에서의 최악의 상황을 떠올리는 것들이 특징적이다 보니까 사실은 그게 인지 왜곡이죠. 왜? 현실적인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일이 벌어질 확률이 그렇게 많을까요? 최악의 상황이? 굉장히 이 사람은 이건 거의 99%이 일이 생길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99% 아니어도 마치 느낌이 그게 벌어질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사실 그 일이 벌어질 확률이 되게 적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 외에도 다른 것들을 또 고려해야 될 지점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워크시트에 보면은 내가 자주 하는 파국적 사고. 그 말은 이제 파국적 사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줬겠죠. 73쪽에 있는 그 설명들을 한번 해줄 수가 있고요. 제가 아까 파국적 사고 설명드렸으니까 그 다음에 워크시트에 파국적 사고 그 생각들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내담자의 생각을 파국적 사고를 적어보고 그리고 나서는 그 중에서 만약에 내가 생각하는 최악의 상황은 어떤 걸까요? 결국 나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망하게 될 거야. 라든지 구체적인 어떤 최악의 상황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파국적 사고도 있으신가요? 지금? 아직 없으세요? 네. 있으시면 한번 적어보시면서 한번 실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 생각나는 게 있으시다면은 내가 하는 것 중에서 최악의 생각들, 최악으로 생각하는 게 어떤 건지 한번 잠깐 한 1분 정도 생각해서 적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라는 건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도 포함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적어보면서 파국적인 생각들을 내담자와 함께 같이 찾아볼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찾았으니까 뭐 하겠어요? 수정을 하겠죠? 네, 생각 변화시키는 단계입니다. 이제 75쪽에 있는 것처럼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파국적 생각을 찾았다면 이번에는 탈파국화 질문을 통해서 나의 생각이 정말로 타당한지 혹은 현실적인 생각인지 아닌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어날 수 있었던 최악의 일은 무엇인가요?
하면서 다시 적어보도록. 그러면 일어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무엇인가요? 아까 적으신 분들은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선의 일은 무엇일까? 그렇다면 그 중에서 만약 생각하는 것들 중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제일 높은 일은 무엇일까요? 그러면은 그 제일 일어날 가능성 높은 일을 한번 적어보겠죠? 만약 4번 최악의 일이 발생할 경우에 그 일을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지금 이 질문은 일어날 가능성이 적은 최악의 일이라도 이 사람이 계속 걱정이 되고 불안해하고 이걸 다룰 수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그래 그러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라고 또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문제 해결 전략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본다면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끔찍할까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 라고 하면서 이 질문들도 한번 해보는 거죠. 결국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이게 분명 벌어질 거야. 이게 최악의 상황인데 이렇게 될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며 불안해하고 있는 이 내담자에게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한번 생각해보. 최악의 결과, 그 다음에 최선의 결과. 그럼 여러 가지 중에서 이 일이 벌어질 확률은 몇 퍼센트 있지? 라고 했을 때 이것도 퍼센트로 해보면 좋아요. 해봤더니 한 이 일이 벌어질 건 한 5% 또는 1%밖에 없네? 어떤 경우에는 그래도 20%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 정도 되네라고 보면은 이 일이 그렇게 크게 벌어지는 거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고 인지 왜곡이 좀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플러스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벌어질 것 같고 또는 이 일을 꼭 해결해야 되는 작은 수치여도 해결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러면 이 일이 발생했을 때 내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지 또는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지 미리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불안이라는 게 막연함 속에 대상 없이 불안해한다고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무엇이 불안한지 명확히 보고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문제 해결 능력, 통제 능력이 조금 가질 수 있다면 그런 불안을 조금 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국적인 생각을 그 정도는 아니다, 탈파국화를 시켜주고요. 그리고 나서는 불안의 경우에 가장 큰 행동적인 게 회피라고 했잖아요. 근데 회피를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피했을 때는 되게 편안해요. 근데 다시 그 문제가 있으면 어떨까요? 또 불안해요. 그는 또 불안하니까 또 피해요? 그러면은 피하는 순간에 내가 이 불안이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직면해서 겪어보지도 않았고 그리고 불안할 때 내가 그거를 잘 조절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다시 또 불안한 요소가 있으면은 회피하면 회피할수록 불안은 그 정도로 있는 게 아니라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불안한 내담자들에게 또 필요한 것들은 그 회피하지 않고 조금씩 직면해보는 연습들이 필요한데요. 그게 바로 체계적 둔감법이라는 훈련입니다. 이 훈련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런 식으로 해볼 수가 있어요. 작성한 위계 목록표에서 가장 낮은 단계부터 한번 상상을 해보면서 이완 훈련을 앞에서 했던 것들을 활용해서 만약 상상하면서 괴롭다면은 손을 한번 들어보고 그러면 잠깐 멈추고 이완 훈련을 해보고 그 다음에 다음 것들 떠올려보고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체계적 둔감법의 단계라는 워크시트가 78쪽에 있습니다. 이 78쪽에 보시면은 짧은 시간 또는 불안을 유발하는 낮은 상황에서 높은 수준의 상황으로 점진적으로 노출시키는 건데 근데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트라우마나 굉장히 심각한 불안의 경우에는 하지 않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여기서의 불안은 몇 정도냐면은 우리가 굉장히 불안한 게 10이고 불안하지 않은 게 0이라고 하면은 한 처음에는 3, 1, 2, 3 이 정도 내가 해봤을 때 좀 다룰 수 있겠다 싶은 것부터 그 다음에 4, 5 요 정도 또
것들을 한번 다뤄보는 거죠. 그 낮은 단계의 불안부터 내가 조절할 수 있고 통제 능력이 생기면은 서서히 조금 더 자신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서 더 높은 불안을 조금은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 높은 불안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그거는 우리가 조금 내담자가 그 불안에 노출돼서 하는 것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내담자에게는 너무나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포인트가 뭐냐면은 내가 불안을 다룰 수 있다는 것을 실제로 경험해보는 것들이 그 훈련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낮은 단계부터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안전한 수준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아까 했던 그 이완 훈련 있죠. 이완 훈련을 계속 연습을 시켜오는 거예요. 과제로 하고 호흡도 하고 해서 연습해서 내 걸로 돼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불안의 위계 설정을 하는 거죠. 불안을 유발하는 특정 사건들부터 하나하나씩 점수를 한번 매겨보는 겁니다. 뭐 다른 사람들 앞에 나와서 내가 한 것들을 뭐 보고하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게 불안한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 단계에서는 뭐 다른 사람 여러 사람들 앞에 서보기. 여러 사람들 앞에 서보는 게 어렵다면은 첫 번째 더 낮은 단계는 한 두 사람이 있는 데서 내가 한 것들을 보고하기. 그리고 첫 번째 단계겠죠, 그거는. 그게 뭐 예를 들면 불안이 한 3 정도예요 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그러면은 한 10명 있는 곳에서 내가 한 것들을 보고하기. 그리고 뭐 더 높은 단계의 불안 뭐 하면은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한 성과들을 보고하기 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위계를 한번 설정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설정해봤다면요 어떻게 하면 되냐? 요것대로 하시면 돼요. 우리가 실제로 사람들을 불러놓고 하면 좋겠지만 그러기 어렵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상상을 해보는 걸로도 훈련을 해볼 수 있습니다. 상상이 우리 내가 되게 신기하게도 상상한 것인데도 우리가 진짜 현실처럼 느끼면서 우리가 신체적인 반응들이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낮은 단계부터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하면서 지금 2명이 있는 곳에서 내가 한 것들에 대해서 이 성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말하는 걸 상상했을 때 그때 몸의 느낌은 어떤가요? 상상해 보시면 여러분들은 그게 불안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만약에 불안한 내담자라 했을 때 그렇게 상상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약간 긴장이 되고 약간 긴장돼요. 약간 뭐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심장이 두근거려요 라고 하겠죠. 그러면 그때 그럼 잠깐 견뎌보는 거죠. 잠깐 일단은. 왜 이렇게 견뎌보는 거냐면요. 한 가지 뭐냐면 이 노출하는 것 중에 이유가 하나 뭐냐면은 이 상황에서 사람들은 이 불안한 감정이 계속 지속될 거라 생각을 해요. 쭉 지속. 그런데 실제로 그런가요? 그렇게 됐으면 우리 다 죽었죠. 지속되지 않죠. 그 시간이 갈수록 불안은 어떻게 되나요?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떨어진다는 것 조금 경험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상상을 해보면서 약간 긴장되는 것들 한번 느껴보고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좀 떨어지는 것도 한번 느껴보고 그런데 이 순간에 이 내담자가 나 지금 힘들어요. 지금 좀 괴롭습니다 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너무 불안해지는 순간. 그 순간에는 손을 살짝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불안해지는 순간이 있으면 손을 살짝 들면은 그러면은 잠깐 멈추고 이완을 하는 거죠. 이때 내가 불안을 조절할 수 있는 거 아까 했던 4, 3, 5, 4 호흡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나서 느꼈을 때 몸의 상태는 어떤가요? 그러면은 이제 조금 편안해졌다거나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아까보다는 한 1 정도로 떨어졌어요 라고 하던가 그러면은 1단계를 한번 해본 거죠. 그리고 나서는 2단계 거를 한번 상상해보고 한번 조금 견뎌보고 힘들다면은 이완을 해보고 그리고 괜찮다면은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해서 한 단계 한 단계씩 내가 그 불안한 순간에 그거를 조절할 수 있다 또는 조금은 견딜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연습을 해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체계적 중간법으로 연습을 해봤다면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마지막은 늘 이제 문제 해결 훈련을 한번 해보면 됩니다. 문제 해결 훈련은 앞에 우울
문제 해결과 그 단계는 6단계는 똑같고요. 그래서 그대로 앞에 있었던 페이지 55페이지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문제 해결 훈련 어떻게 할지 설명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문제 해결 훈련을 할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이제 불안한 내담자를 대상으로 문제 해결 훈련했을 때의 예시인데요. 이 예시에 보면은 일단 첫 번째 단계는 이제 기억나시죠? 문제를 선별한다. 어떤 문제들을 다루고 싶으니 나애가 해결해야 될 문제 뭐가 있는지 종이에 적어보는 거예요. 근데 적어봤더니 뭐 여기에서는 팀원들 간의 소통의 문제, 긴급한 상황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업무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일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 그럼 이 중에서 지금 먼저 다뤄야 될 건 뭘 것 같으세요? 라고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거를 선택하고, 그렇다면 이제 문제를 명확하게 정의해야겠죠. 도대체 이 문제가 뭔지 같이 얘기한 다음에 그냥 업무 부담으로 인한 일처리에 어려움 하면은 좀 모호해집니다. 그래서 좀 더 명확하게 한번 얘기를 해봤더니 여러 업무들이 많아서 실수가 있을까봐 불안하고 무엇부터 일을 처리해야 될지 파악하는 게 어렵다 라고 하면은 실수를 할까봐 불안하고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 처리하는 게 어렵구나 라고 좀 무엇을 해야 될지 명확해졌죠. 앞에 거보다는. 그렇게 됐으면 이제 해결책들을 브레인스토밍처럼 막 적어보는 거예요. 한 가지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말이 되고 말이 되지 않건 한번 쭉 적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내담자는 업무들의 우선순위를 한번 적어보는 거, 불안할 때 앞에 배웠던 생각 바꾸기와 그리고 이완 기법을 사용해보는 거, 업무 분담을 요청하는 거, 또는 내가 할 수 있는 업무량이 어떤 것들인지 먼저 파악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적어봤고, 그리고 나서는 합리적인 해결점. 내가 여기서 정말 효과적인 방법들은 무엇인지 픽하는 건데 이때 장점과 단점을 한번 적어본다. 그래서 1번의 장점은 업무 우선순위 적어보는 거는 업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또는 과도한지 파악할 수 있다. 근데 단점은 작정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두 번째로 불안할 때 생각 바꾸기에 이완 기법은 실수할까봐 불안할 때 침착해지는 것이 가능한 게 장점이다. 단점은 딱히 없는 것 같다. 세 번째 업무 분담 요청하기는 업무 부담이 감소되고 동료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은 단점은 동료가 너무 이게 부담돼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 내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고 효과적인 방법이 1번과 2번이다. 우선순위, 그다음 불안할 때 생각 바꾸기 이완해보기라고 한다면은 그걸 이제 계획을 한번 해보는 거죠. 계획은 좀 구체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언제, 어디서, 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이 사람의 경우에는 매일 아침 업무 시작 전에 A 노트에 업무를 좀 적어보고 우선순위를 한번 매겨본다. 근데 하면서도 내가 실수할까봐 또는 못할까봐 불안한 것들이 올라온다면 그때 합리적인 생각들, 우리가 합리적인 이 생각들을 파국적 사고 바꾸는 거 했잖아요. 그 파국적 사고에서 좀 현실적인 사고를 바꾼 게 있으면 그 사고를 한번 적어보는 거죠. 조금 침착하고 한번 해보자 라든지 좀 침착하고 해보면 실수를 줄일 수 있어. 늘 실수하는 건 아니야. 또는 실수해도 괜찮아 라든지 그러한 말들을 한번 합리적인 생각들을 적어주고, 그거가 매번 하긴 어려우니까 이 사람은 책상 앞에 놓고 내가 한번 바라보겠다라고 한 거죠. 그리고 나서는 상담에서 그것을 나에게 말해주면서 상담에서 배웠던 그 이완 훈련들도 내가 그때 한번 실시해 보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해보고 나서 이걸 계획했으면 이걸 해보고 나서 6단계. 그렇다면은 해보고 나서 어땠나요? 그래서 실제로 해보니까 불안이 줄어들고 무엇부터 해결해야 될지 좀 알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이 방법이 잘 먹혔으니까 계속하고. 근데 해봤더니 그게 아니고 오히려 뭐 업무를 나열하고 쓰는 게 더 복잡하고 더 나애가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 사람에게 좀 좋은 해결 지점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다시 1번으로 돌아가서 브레인스토밍도 하고 다시 순서대로 하면서 문제 해결을 한번 훈련해 보면 됩니다. 이 문제 해결을 훈련하는 거의 그 이유와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 사이클을 연습해 봄으로써 이 내담자가 내가 문제가 있을 때 이거를 좀 해결할 수 있어, 스스로 해낼 수 있다는 그런 통제감도 좀 얻고, 그리고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 사이클을 자기 거화시켜서 실제로 자기 삶에서 문제 해결하는데 적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까지가 필요한
훈령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불안까지 한번 쭉 살펴봤는데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지금 혹시 질문이 되시는 거나 네, 없으시면은 저희가 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3시간 동안에 또 긴 시간이고 사실 의자에 앉아서 책을 본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중해서 들어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동료 상담사로서 이제 동료분들을 만나실 때 오늘 했던 것이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고 귀한 일이라고 너무 생각을 하거든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또 지원해 주셔서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